한국이 인도조선소에 기술진을 보낸다고요?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국제해운 포럼에서 한 유럽 선박 중개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옆에 앉은 일본 조선업계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죠. 인도요? 인프라도 부족하고 숙련도도 떨어지는데 한국이 무슨 수로 그들을 끌어올린다는 겁니까? 중국은 물량으로, 일본은 전통으로 버티는데 인도와 손잡는다는 건 솔직히 모험 아닙니까? 회의장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이 발언에 반박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프랑스 해운사 CMA-CGM의 조달 이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모험이라고요? 재미있는 단어네요. 우리는 이미 인도조선소에 6척의 컨테이너선을 발주했습니다. 6,972억 루피, 한국 돈으로 약 10조 원이 넘는 인도 정부의 지원 패키지를 보셨습니까? 연간 450만 톤 건조 목표, 300만 명의 신규 고용 계획. 이게 모험처럼 보입니까? 제가 보기엔 당신들이 놓치고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일본 관계자의 얼굴이 굳어졌고 유럽 중개인은 말문이 막혔죠. 과연 인도조선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국과 인도가 손을 잡은 진짜 이유는 무엇이며 세계 조선업 판도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버지, 오늘도 새벽 5시에 도크에 섰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코친 조선소, 저 멀리 거대한 선체가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곁에 선 한국인 기술자의 고개 끄덕임이 이상하게 든든하더군요. 제 이름은 아르준 메논입니다. 32살, 인도 코친 조선소의 현장 엔지니어죠.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이곳에서 7년째 일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한국 기술진이 온다는 소식에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외국인들을 불러야 하나? 동료 라제 씨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저도 속으로는 동의했거든요. 우리도 나름 자존심이 있는 엔지니어들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 조선소는 늘 낱기를 못 맞췄고 품질 문제로 클레임이 끊이지 않았어요. 한국 기술진이 도착한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중공업과 HD현대의 엔지니어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박 과장이라는 분이 우리 팀의 수석 자문으로 배정됐어요. 첫 미팅에서 박 과장은 우리가 작업하던 도면을 쭉 훑어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도면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라제 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죠.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10년 넘게 해왔습니다. 박 과장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방식으론 정밀도를 보장할 수 없어요. 블록 결합 단계에서 오차가 누적되면 나중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오차요? 우리는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잘 해오셨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글로벌 표준은 다릅니다. 0.2mm 이내의 정합도를 요구하거든요. 0.2mm. 종이 한 장보다 얇은 오차. 솔직히 저는 그게 가능한지조차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박 과장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날 이후 진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우리에게 용접 비드 하나하나를 다시 가르쳤어요. 토크 렌치 사용법, 레이저 정렬 시스템, 품질 체크리스트 작성법까지. 처음엔 답답했습니다. 너무 느리고 너무 꼼꼼하고 너무 까다로웠거든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그냥 빨리 용접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까? 제가 물었을 때 박 과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첫 단추가 중요하죠. 한번 잘못 끼우면 나중엔 모든 단추가 틀어집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확한 첫 단추. 우리는 지금까지 속도에만 집중했었거든요. 빨리빨리 만들어서 빨리 납품하는 것.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나요? 끊임없는 하자, 재작업, 클레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과장과 한국 기술진들은 단순히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와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현장에서 우리와 똑같이 헬멧을 쓰고 작업복을 입고 용접봉을 들었어요. 어느 날 박 과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르준 씨, 인도는 왜 조선업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글쎄요. 정부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죠 뭐. 그렇지 않아요. 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국 선박 보유율이 너무 낮죠.
수입 물류의 95%를 외국 선박에 의존합니다. 이건 전략적으로 위험해요.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예요. 중국은 과잉 생산으로 스스로 무너지고 있고 일본은 인력 부족으로 쇠퇴하고 있어요. 이 틈새가 바로 인도와 한국이 함께 채워야 할 공간입니다. 박 과장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큰 그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배 한 척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세계 해운 지형을 바꾸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였던 거죠. 그러던 중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프랑스 선사 CMA-CGM이 우리 조선소에 6척의 컨테이너선을 발주했다는 거예요. 글로벌 톱티어 선사가 인도 조선소를 믿고 주문을 넣은 겁니다. 현장은 들썩였죠. 하지만 동시에 긴장감도 흘렀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로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한국의 기술 지원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인도가 정말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지. 첫 블록 결합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건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예요. 수백 톤짜리 철 덩어리들을 밀리미터 단위로 맞춰야 하거든요. 조금만 틀어져도 전체 선체가 뒤틀립니다. 새벽부터 준비가 시작됐어요. 레이저 정렬 시스템을 설치하고 블록 위치를 미세 조정하고 체크리스트를 10번도 넘게 확인했습니다. 한국팀과 인도팀이 함께 움직였어요. 누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 팀처럼. 박 과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크레인이 천천히 블록을 들어 올렸습니다. 수백 명의 눈이 그 철 덩어리를 따라갔죠. 레이저 빔이 정렬 지점을 가리켰고 작업자들이 밀리미터 단위로 위치를 조정했어요. 좌측 3mm 조정. 우측 정렬 완료. 수직도 체크. 긴장된 목소리들이 무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블록이 제자리에 내려앉았어요. 측정팀이 달려가 오차를 확인했습니다. 0.15mm. 허용 오차 내 정합 성공. 그 순간 현장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인도 작업자들이 서로 얼싸안았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정말로. 박 과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봤죠? 정확한 첫 단추,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날 저녁 현장 사무실에서 간단한 축하 자리가 있었어요. 한국팀이 준비해온 김치와 라면을 인도 동료들과 나눠 먹었죠. 라제 씨가 김치를 한 입 베어 물더니 얼굴을 찡그렸어요. 이게 뭡니까? 진짜 맵네요. 박 과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치는 처음엔 맵지만 계속 먹다 보면 중독돼요.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까다롭고 힘들지만 익숙해지면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됩니다. 그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히 기술만 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태도를 가르쳐줬습니다. 완벽을 향한 집착, 디테일에 대한 존중, 그리고 무엇보다 동료를 향한 신뢰. 다음날 아침 일본 조선업계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일본 조선업 인력난으로 수주 감소 조선 강국 일본의 위기 같은 헤드라인들이었죠. 한때 세계 조선업을 지배했던 나라가 조용히 물러나고 있었어요. 라제 씨가 신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멈췄으니까요. 박 과장이 대답했어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죠. 하지만 새로운 시장에 투자하길 멈췄고 젊은 인력 양성을 멈췄고 변화를 받아들이길 멈췄어요. 산업은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멈추는 순간 죽습니다. 그 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계속 움직였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고 기술을 나눴습니다. 경쟁자를 만든 게 아니라 동맹을 만든 거죠. 몇 주 후 인도 정부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6,972억 루피 지원 패키지의 성과를 점검하러 온 거였어요. 저희는 완성된 첫 블록을 보여줬고 정합도 데이터를 설명했습니다. 한 관계자가 물었어요. 이 수준이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가능합니까? 박 과장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경쟁하고 있어요. CMA-CGM 발주가 그 증거죠. 앞으로 연간 450만 톤 건조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관계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300만 명 고용 계획도 더 이상 꿈이 아니었죠. 인도의 젊은이들이 조선소로 몰려오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박 과장과 단둘이 토크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거대한 선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박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말해보세요. 왜 한국은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까?
경쟁자를 키우는 셈인데요. 박 과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경쟁자요? 아르준 씨,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인도가 강해진다고 한국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함께 강해지면 시장 자체가 커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멈춰 서서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우리는 혼자서는 중국을 상대할 수 없어요. 중국은 물량으로 밀어붙이죠. 한국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와 함께라면 기술과 인력, 시장과 자본이 결합되면 새로운 축이 만들어져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었어요. 전략적 동맹이었던 거죠. 한국은 기술을, 인도는 시장과 인력을 제공하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 다음 달 또 다른 블록 결합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번엔 한국 기술자들의 직접 지도 없이 우리가 단독으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시험이었죠. 작업 전날 밤 저는 긴장돼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라제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잘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우리 박 과장님한테 배웠잖아요. 라제 씨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우리 박 과장님이라고 말한 게 재미있었죠. 언제부터 박 과장이 우리가 된 걸까요? 다음 날 우리는 해냈습니다. 0.18mm 허용 오차 내 완벽한 정합. 박 과장은 멀찌감치서 지켜보다가 엄지를 치켜들었어요. 그의 얼굴엔 선생님이 제자의 성공을 보는 듯한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전 팀이 모였을 때 한국 팀장이 특별한 걸 꺼냈어요. 헬멧 스티커였죠. 거기엔 간단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원팀, 투 네이션스 하나의 팀, 두 나라. 우리는 그 스티커를 서로의 헬멧에 붙여줬어요. 한국인도 인도인도 구분 없이. 그 순간 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로 하나의 팀이라는 걸. 몇 달이 흘렀습니다. 조선소엔 새로운 인력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인도 전역에서 젊은 엔지니어들이 몰려들었죠. 한국식 교육 시스템이 자리 잡았고 품질 관리 프로세스가 정착됐습니다. 어느 날 박 과장이 말했어요. 이제 슬슬 저희가 돌아갈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벌써요? 아직 배울 게 많은데요. 아니에요, 아르준 씨. 이제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영원히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계속 연결돼 있을 거예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고 기술 지원도 계속될 겁니다. 다만 이젠 여러분 스스로 걸어가야 할 때예요. 박 과장의 마지막 날 작은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기술진 전체와 인도 직원들이 모였죠. 라제 씨가 대표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처음엔 솔직히 불편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방식을 바꾸려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틀렸어요. 당신들은 우리를 바꾼 게 아니라 일깨워줬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가능성을 끄집어내줬죠. 고맙습니다. 박 과장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인도의 열정과 끈기, 빠른 학습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한국이 항상 뒤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박 과장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박 과장님, 조선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요?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잖아요. 한국과 인도가 손잡고 기술과 시장을 결합해서 중국의 공백을 메우고 일본이 놓친 기회를 잡고 바다의 공장은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이번엔 우리가 함께.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 편지를 썼습니다. 길고 긴 편지였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 한국 기술진과의 만남, 첫 블록 결합의 성공,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들. 아버지, 한국은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선생님이자 동맹이었어요. 기술만 준 게 아니라 비전을 보여줬죠.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세계는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백, 일본의 주저, 그리고 한국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인도는 한국과 함께 새로운 축을 만들고 있어요. 바다의 공장이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도크에 섰습니다. 안개 사이로 거대한 선체가 모습을 드러낼 때 이젠 혼자가 아니란 걸 압니다. 저 멀리 한국에서도 누군가 같은 새벽을 맞이하며 같은 꿈을 꾸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이제 바다에서 남의 배를 빌리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만들 테니까요. 정확한 첫 단추부터 시작해서 한 땀 한 땀 한국이 가르쳐준 그 방식대로 조선 왕국의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이곳 인도의 도크에선 한국의 기술이 우리의 가능성과 결합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압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언젠가 우리가 또 다른 나라의 손을 잡을 때 오늘의 한국처럼 말하겠습니다. 정확한 첫 단추부터 시작하자고.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함께라면 못할 게 없다고. 아버지, 바다는 넓지만 길은 분명합니다. 한국이 앞에서 등을 비춰주고 우리가 그 빛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새로운 조선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